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휘게 라이프라는 그런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덴마크 행복의 원천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. 다른 분의 인스타그램, 제가 북스타그램을 보고서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눈여겨보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른 책이랑 함께 주문해서 보게 되었어요. 책이 일단 굉장히 예쁘고 표지도 되게 예쁘고요.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. 생각보다 그림이랑 사실 말보다 어쩌면은 한 장의 사진이 좀 더 무슨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성적인 거는 전달하기가 더 쉽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사진이 많은 책이었고 예쁜 책이에요. 뭐 편안함과 힐링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인데 책 자체는 생각보다 무거워요. 무게가 많이 나가요. 그래가지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휘게 라이프, 덴마크 행복의 원천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휘게 라이프 책은 좀 더 가볍고 좀 읽는 동안 좀 뭔가 조금 더 책에 닿는 종이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서 조금 아쉬웠고 덴마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가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휘게 라이프만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쓰여있는 구간들이 있어요. 뭐 저자도 인정을 해요. 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양초를 잘 키는 건데 휘게 라이프를 실행하려면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런 때 이제 양초를 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나오면 이제 휘게 라이프를 조성하는 방법 이래서 뭐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또 말하는데 양초 부분에서는 뭐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생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아쉬웠고 휘게를 단시간에 체험해주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뭐 이런 데 있어요. 뭐 이렇게 휘게 투어라고 해서 뭐 라글라스라는데 뭐 티볼리 공원 이런 덴마크의 여러 이제 스팟들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은 뭐 어디다 뭐 이렇게 뭐 여행책처럼 뭐 어디고 뭐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만 서술되어 있는데 좀 더 차라리 구체적으로 어떤 휘게 설명했던 그 휘게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좀 어떤 부분에 신경 써서 체험하면 좋겠다라든지 조금 반복된 부분을 좀 간추리고 그런 데서 분량을 늘렸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책이었어요. 하지만 휘게 라이프가 뭔지 뭐 덴마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구 조명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유명한 그릇들 뭐 이 정도밖에 모르던 저한테 좀 더 전체적으로 덴마크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좀 저도 항상 궁금했던 왜 덴마크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다고 나오는가 행복 지수가 높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되는 그런 좀 인상은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느라 2년 동안 살았었거든요.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 더치라고 부르죠. 네덜란드 사람들은 허젤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. 근데 이 책에도 나오거든요. 근데 허젤릭이라고 안 돼 있고 한국말로 해가지고 뭐 허젤리크인가?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허젤릭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뭐 허젤릭이란 공간에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멋진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등등 뭐 되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. 근데 저는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더치들이랑 영어를 하는 와중에 더치들이 이제 허젤링만 더치를 사용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뭐 무슨 뜻이냐 뭐 영어 맨 처음엔 영어 나오는 줄 알았다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직역할 수 있는 영어가 없다면서 말을 해요. 근데 제가 살면서 거기 지내보면서 이해한 허젤릭은 좀 더 뭔가 분위기 있고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좀 어둡고 뭔가 촛불이 밝혀진 그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되게 코지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? 뭐 이런 공간이라고 느꼈었는데 이 책에서 휘게랑 가장 그래도 비교할 만한 개념이 네덜란드의 허젤릭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뭔가 좀 더 보통의 한국인보다는 좀 더 알 법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. 그래서 책에서 짚은 것처럼 네덜란드의 허젤릭은 좀 뭔가 특별한 공간이에요. 레스토랑이나 좋은 카페, 뭐 멋진 집 공간, 집 안에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공간인데 반해서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한 공간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다니 좀 그리고 그런 공간을 집에 두고 휘게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니 더더욱 좀 행복하고 소소하고 뭐랄까 좀 마치 좀 막 목 같은 데가 늘어나가지고 밖에는 못 입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
또 그리고 빨아도 뭔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깨끗해지지 않는 티셔츠 같은 그런 묵은 티셔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데도 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잠옷으로 꼭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못 버리는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의 좀 뭔가 자신만의 그런 소소한 느낌이 더욱 흠뻑 가미된 게 휘게 라이프인 것 같고요.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다 온 직후는 좀 더 단순하게 살고 좀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분위기에 또 언제 그렇게 제가 적응을 했었는지 그랬는데 지금 저는 좀 뭐 또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사회와 타인의 시선에 이렇게 맞추고 젖어 있는 느낌이라서 휘게 라이프라는 책을 읽고서 또 아 맞아 그랬었지 그런 느낌이 있었었지 하면서 좀 뭔가 되돌아보게 하는 덴마크는 아니었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책이었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책 전체적으로 좀 요새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좀 맨 앞에 그런 꼭지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트렌디한 느낌이 휘게 라이프였고요. 좀 뭔가 소소하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누구나 요새 뭐 이런 지치는 현실에 힐링, 뭐 웰빙, 소소함,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진짜 행복에 중점을 둔 삶, 뭐 이런 게 좀 약간 트렌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간 좀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국에 비교하면 이 책을 읽고서 느낀 것 중에 이제 가장 부러우면서도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인관계 그리고 소속감 휘게라는 것이었는데 좀 사실 한 달 이상 휴가를 보장해주는 덴마크에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보장을 해주고 덴마크 언어나 문화 또한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시하고 오랜 시간 걸쳐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해요. 이제 초기에 한 뭐 20 몇 페이지 즈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. 유럽 사람들이 좀 다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 비해서. 하지만 좀 새삼 또 우리 주변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도와주는 그런 사회제도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됐고 여러 가지 삶의 트렌드나 패턴들이 돈이 되게 들거나 뭐 새로운 관심사를 요구하거나 좀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휘게란 좀 삶의 가장 단순한 것에서 느끼는 기쁨이자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거든요. 좀 지금같이 사실 TV를 틀어도 좀 마음이 심란한 말들이 가득할 때는 좀 한 번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되돌아보면서 뭔가 쉬어가면서 휘게 라이프를 실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덴마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뒤져보거든요. 근데 많은 자료들을 몽땅 모아서 잘 정리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서치 시간이나 뭐 덴마크에 대해서 막 쳤을 때 뭐 휘게가 바로 뜨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덴마크 코펜하겐 행복연구소에서 발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덴마크 휘게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또 네덜란드랑 비교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이랑도 비교하고 다른 나라의 휘게 개념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휘게를 동사 및 부사의 형용사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덴마크 사람만이 확신을 갖고 알려줄 수 있는 정보잖아요.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측면에서는 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지만 좀 한 권에 정리됐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감사일기 및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들은 좀 솔직히 너무 들어가지고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긴 하지만 너무 들어서 좀 뭔가 진부한데 다시 과학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. 요새 사실 연말이라서 카페들에서 커피 마시고 받는 다이어리에 제가 좀 열을 올리면서 모았거든요. 근데 유치하지만 연말이면 좀 하게 되는 편인데 책을 읽으면서 좀 감사나 반성에 맞춰서 일기를 쓸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포인트도 있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 뭔가 계절 그리고 시기상 여러 사람한테 가볍지만 그래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고 이게 되게 쉬워요. 쉽고 빨리 읽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래픽이랑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텍스트 수도 적고요. 그래서 이제 뭐
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고, 그리고 덴마크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읽어보시고 가면 좀 더 재밌게 덴마크 사람들의 느낌을 좀 이해를 하면서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. 여기서 바니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바니 안녕! 안녕! 바이!